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2.31포인트, 2.88% 상승한 2227.9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2% 오른 672.6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았다라는 중국 언론 보도에 힘입어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최근 급락분을 모두 만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후 WTO가 이와 관련해서 확인한 바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을 모두 꺾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또 이에 더해서 경제 지표도 호조세로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1월 민간 고용률이 2015년 5월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무역 적자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과 함께 또 아시아 증시도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에 더해져서 치료제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이 또 좋아가지고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코스피요.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또 매수세가 또 들어와 주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상승 탄력이 커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IT 대표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69%, 2.87% 상승해줬고요. 오늘 바이오주들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92% 급등해주면서 또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주들 또 잘 갔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오늘은 정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이제 맞아떨어진 네.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좀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너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공포감으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과 이런 뭐 숫자들에 집중을 좀 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뭐 정말 제가 이번에 코로나 쪽으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이제 뭐 크게 변동성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시장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반응이 더 뜨겁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일단은 뭐 타이틀로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시크릿컬 업종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타이틀을 잡긴 잡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유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앞서 우리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미국의 뭐 또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또 잘 나왔다라는 거고 중국에서는 역시 또 인민은행을 통해서 이제 유동자금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각국의 뭐 정부 정책과 더불어 갖고 경제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온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바로 저녁 6시 정도죠. 야간에 이제 유가가 살짝 반등이 나오더니 역시나 또 유가에 대한 상승이 좀 생각보다는 좀 컸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1월 달 초부터 시작해갖고 WTI가 계속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사실 이번에 유가가 떨어질 때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라기보단 코로나 발생 전부터 이미 사실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 유가에 대한 이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면서 배럴당 49달러까지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세계 경기가 정말 이러다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들이 또 제기가 됐었죠. 유가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골드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오늘장에 이제 유가가 좀 강한 상승폭을 좀 보여주다 보니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뭐 IT 반도체도 올라갔고 그 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올라갔지만 오늘은 저는 정말 뭐 기가 막힌 거는 진짜
일단 포스코라는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네. 그동안 낙폭이 과했었던 시크릿 오. 업종들, 소위 말해 과거 전통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철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강, 조선, 뭐 정유업종까지 전체적으로 다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시총이 좀 큰데도 불구하고 4%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 이 외에도 뭐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뭐 10% 이상씩 또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런 대형 가치주들의 상승이 과연 또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닥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역시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 보여줬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37%, HLB가 6.74% 하면서 1, 2위가 또 시장을 꽉꽉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잘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좀? 네, 사실상 지금 시장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락이 나온 이후에 네. 다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과거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을 때도 대폭락이 나와준 이후에 미국 시장은 빠져도 국내 시장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 8%가 나왔을 때도 국내 시장은 반등이 나온 상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정신 집중해야 된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점에서 종목이 급락을 하고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야겠다, 지금이라도 나는 우한폐렴 관련주를 찍어야겠다면서 뒷북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뒷북을 탄다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시장 흐름을 못 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찍었다면은 항상 얘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질 때 종목의 최저점에 찍은 사람이 승자지, 지금은 찍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고점에 몰린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본전 왔을 때 털어내는 시장이다. 오. 지금을 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뭔 소리냐?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 50을 최저점에 거의 찍어서 100%까지 수익 본 것처럼 또 최저점에 찍을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급등 나왔다가 눌렸다가 이제 마지막 파동 나오는 걸 따라잡는 게 아니라 진짜 첫 번째 파동, 이제 처음부터 저점에서 50% 100%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의 중심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 종목을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보다도 더 강력한 종목이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살펴보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12.27% 급등하면서 12만 3,5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일별 시세 보면은요, 1월 초까지만 해도 잘 올라가던 주가가 그 이후에 1월 13일에 13만 3,000원까지 올라섰다가 그 이후에는 내림세를 보여줬는데 그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2월 3일에는 10만 9,500원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은 장대 양봉을 아주 늠름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아까 시크리컬주의 부활이라고 하시면서 철강 그리고 조선 정유주가 오늘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 강조해 주시려고요. 네, 그렇죠. 사실 앞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이제 가격이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기회다. 반대로 이제 가치에 하락된 종목들은 조금 걸러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런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2018년에서 2019년 사이가 상당히 또 수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대두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 어쨌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유가가 1월 달 초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유가의 하락폭에 의해서 상당히 유가 관련된 과거 전통 제조업종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낙폭이 좀 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또 유가가 올라간 게 일종의 또 시그널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11시, 오전 11시쯤에 또 이 이슈가 나온 게 지난 1월 달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또 이제 서명식을 했는데, 이번에 역시나 거기에 맞물려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화답을 보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하게 이제 양국의 이제 무역 협상이 좀 더 진전됐다가 아니라
그냥 보답 형식의 이런 좀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유가 관련된 종목이면서도 중국 쪽하고 가장 밀접한 산업들이 이런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대형 가치주들이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좀 오늘 상당히 반대로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오늘 장중에 이제 12% 정도 올라가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어쨌든 간에 뭐 자사주 매입까지 또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상당히 또 이제 뭐 주식수를 좀 많이 줄여가면서 네. 주가를 조금 더 올려주겠다라는 이런 부양 정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과거 이제 현대중공업이었죠.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지금 바뀌었는데 상당히 지금 뭐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러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투자자분들이 고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여기 업종으로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닌가? 오늘 실질적으로 뭐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는데 추가 상승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론 저는 조금의 추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오늘 해당 종목이 실적이 또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승이 나올 건데 다만 여전히 주도주는 저는 IT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단기 상승 정도는 뽑아낼 수 있지만 너무 조금 크게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랩지노믹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일이 파란불을 켜내다가 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꼬리 달고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8.45% 급등하면서 8,2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이 종목은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한 수혜주로 힘을 딱 받아서 1월 30일 그러니까 9,760원까지 올라섰다가 그 이후에는 하락폭이 또 깊었어요. 얼마나 내려갔냐면 13%, 19%나 쭉쭉 떨어지다가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아까 우리 시장 진단할 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또 반등하는 거 있는데 그거 잡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죠? 이거 잡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가 처음 네. 터질 때 급등이 나왔다가 그 이후 눌리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제 1월 말쯤에 저희 신종 코로나가 심각해질 쯤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WHO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어느 정도 찍어주고 원래 이제 급등 전에 주가 라인대로 온 다음에 다시 반등세가 나아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고점을 찍고 바닥을 다시 찍어준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게 많구나.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반등 나오는 종목을 따라 타는 게 정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번 반등은 사실상 도박인 거예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대부분의 이제 과거 메르스나 사스 때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하락세만 나올 뿐 반등은 못 나왔다라는 거예요. 진원생명과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거 2015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은 주가 라인대가 급등세가 크게 나와주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 우하향이 나오기만 한다. 반등세 거의 못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신종 코로나 때는 조금 사실상 다르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반등은 따라잡을 반등이 아니라 이 고점에 물려있던 손실이 마이너스 40%, 50% 나시던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맥점이 아니라 물렸다면 도망치는 구간이지 잘못 탔다가는 사실상 2년이든 3년이든 오랫동안 물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스가 2003년이었고 메르스가 2015년이었거든요. 그럼 랩지노믹스 같은 게 이번이 몇 년이죠? 2020년이죠. 5년입니다. 그럼 그 안에 더 좋은 병이나 더 큰 병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타면 안 되고 이 저점 구간 급등을 하기 전에 이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 종목이 지금의 대장주가 아닐까. 그래서 이미 끝난 후발주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대장주를 제가 오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먼저 바른손 ENA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000원인데 터치를 했네요. 최고가 수익률 12.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잘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상을 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상 바른손 ENA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목표가 달성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네. 계속 들고 가라. 그래서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번에 오스카상,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그 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일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그럼 더 가져가도 돼요? 그렇죠. 아유, 더 가져가면 안 되죠. 안 돼요? 예,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욕심은 사실상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넘침은 모자람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목표가 달성했을 때 매도를 치고 나왔다면 아마 이틀 정도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충분히 매도가 가능했었고 이러한 종목들 정말 최저점에서부터 누구나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바른손 ENA도 12%, 13% 정도면은 적은 수익은 아니었다.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삼진 L&D입니다. 매수일은 1월 3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약간 조용한 하루였네요.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2,650원. 전날의 종가하고 동일하게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1월 31일에 매수를 하고 나서 상단으로 움직이고는 있어요. 시장이 빠졌을 때 살짝 빠졌긴 했지만 그래도 상단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최고가가 2,705원이에요. 조금 모자라가지고 테슬라가 잘 나가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목표가 못 미쳤어요. 조금 아까워요. 삼진 L&D 어차피 수익권이거든요. 네. 예, 수익권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천천히 가져가도 돼요. 보셔도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 내일장에서 바로 오.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 저는 목표가 그대로 보시면서 홀딩하시면은 괜찮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코프로 BM 보도록 할게요. 매수일은 2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만 원인데 오늘 딱 맞춰서 최고가 수익률 4.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요. 굉장히 좋았어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고 우리가 목표가가 7만 원인데 종가가 7만 원, 5.42%나 오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가 우리가 매수일이었는데 지금 매수하고 그 다음 날 수익권에 싹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에코프로기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7만 원 드렸는데 네. 이 매수가가 좀 갭이 떠서 시작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아. 근데 이 종가가 7만 원이다 보니까 못 파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간 외의 거래에서 5%가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현재 4%에 지금 시간이 5%까지 더하면은 한 10% 정도 내일자에서 아마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거의 무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에 100%부터 시작해서 50, 100% 이후부터 바른손 ENA 15%부터 지속적으로 에코프로 BM까지 하면 내일자 매도가 나가면은 아마 10% 정도까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최저점에서부터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드린다면은 50도 다음날 상한가를 갖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바른손 ENA도 다음 날부터 저점 찍고 우상이 나와줬고요. 에코프로 BM도 다음 날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낮게 사서 높게 파는 사람이 수익 보는 거거든요. 높게 사서 조금 2, 3% 먹을 게 아니라 가장 낮게 사서 가장 높게 팔면은 그게 가장 수익 많이 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게 지금 찍을 수 있는 종목 모두가 100%, 200%, 50% 날아가고 나서 지금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걸 찍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 찍었어야 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최저점이 왔을 때 마르스가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뭔지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윈스입니다. 매수일은 2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7,6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6.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은 상승하면서 출발했다가 하락 반전했다가 그래도 지지받으면서 15,000원에 딱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면은 우리가 2월 4일에 매수를 했는데 일촉즉발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진짜 훅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어요. 15,400원까지 올라섰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오늘도 15,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음봉 띄우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아직은 조금 모자르니까 목표가까지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긴 한데 갈 수 있겠죠.
뭐 그동안 갖고 왔던 종목들로 그러니까요.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구박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네, 그렇죠. 네, 그 구박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요즘에 이제 실적 발표가 워낙 잘 나오는 종목들이 바로 이제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연달아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SBS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양봉을 이제 올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윈스 또한 저는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화면상으로 잠깐 보시면은 주봉상 앞전에 대한 정고점이 아직은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단기 저항권에 대한 부담은 조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저항대 구간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우려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약간의 눌렸다가 이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목표 수익을 확대시켜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뉴트리입니다. 매수일은 1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000원인데 터치를 했네요. 최고가 수익률 18.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살짝 어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나 봐요. 1.44% 하락하면서 25,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요. 이렇게 잘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제 21,650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가 21,000원인데 딱 터치를 하고 내려왔고 오늘도 사실은 조금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29,000원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아쉬워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기관은 사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수익 실현해도 돼요? 근데 제가 갖고 왔던 종목들이 네. 사실 저는 목표가를 좀 짧게 제시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방송상으로 이제 한번 브리핑 드리고 네. 그다음에 언제 브리핑 드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목표가를 짧게 제시해드린 거고 뭐 그동안 이제 갖고 왔던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도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계속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이나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좀 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뉴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제시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건강기능식품 쪽에 대한 실적들이 생각보다는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에버콜라겐이라고 하죠. 제품에 대해서 최근 들어왔고 이런 제품들이 뭐 계속적으로 좀 잘 팔린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좀 잘 나왔는데 일단은 추세 지지 구간이 현재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라 단기 저항권이라 일단은 조금은 차익은 잡고 가시되 좀 더 추가 눌림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한이 된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 10조요. 10조면 엄청 크잖아요. 사실 가늠이 네. 안 가요. 맨날 이렇게 조조하긴 하지만 네. 엄청 큰 시장이긴 한데 그 그렇죠. 중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반도체 쪽 보시고 폴더블 보시고 네. 휴대폰 보시고 하니까 네네. 그쪽인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조금 가깝긴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뭐지?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IT 업종이긴 합니다. 네. IT 업종인데 사실 반도체는 규모 자체가 너무너무 크고요. 네. 10조는 제가 생각했던 이 반도체 업황보다는 조금은 작습니다만 상당히 뭐 10조도 크긴 크죠. 바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지금 시장 규모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9조 8천억 정도, 9조 8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아니죠. 차량용 디스플레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인데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지금 9조 8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지금 발전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위가 일본의 JDI고 2위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상당히 우호적으로 상당히 뭐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 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하고 또 관련된 기업을 오늘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캐딜락 하면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잖아요. 근데 그렇죠. 세계 최초로 POLED를 공급을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차량용 디스플레이면은 내비게이션 생각나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차 유리에 이렇게 띵 해가지고 뚝 나오고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계기판 쪽, 계기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까지 해가지고 요즘에는 네, 사실 전자로 나오는 과거에는 이제 계기판이 따로 있고 내비게이션이 따로 네, 있었는데 네, 네, 네. 요즘은 계기판부터 내비게이션까지 쫙 연결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오. 예. 그래서 여기에 네. 들어가는 OLED 네.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POLED라는 게 이제 플라스틱 OLED입니다. 아. OLED인데 이쪽에 지금 캐딜락 쪽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뭐 또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딱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 CRT부터 시작해서 PDP, 뭐 LCD, LED, 그 다음에 OLED까지 지금 발전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여전히 LCD 쪽에 대한 매출이 큽니다. 그래서 2020년은 LCD에서 OLED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원년의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그동안 제가 사실 뭐 반도체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그리고 내지는 뭐 모바일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OLED 기업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을 지금 오늘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관계되어 있는 회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OLED를 납품하면 여기에 딱 핵심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핵심 부품 관련된 기업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참 재밌게도 폭스바겐, 테슬라, 캐딜락 전부 다 여기다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가 봐요. 플라스틱 OLED, POLED를 공급하는데 핵심 부품을 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자동차 잘 모르니까 아세요? 네, 사실상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거의 LG 디스플레이를 가져온 것처럼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하셔가지고 건데. 저는 LG 디스플레이인가라고 싶었는데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관련 중에 종목 중에 항상 최저점 있는 거 주시더라고요. 네. 최저점 있는 종목 중에 최근에 예선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예선테크라는 기업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의 최저점에서부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이평선이 거의 뭐 정배열을 돌리다시피 우상향을 이제 슬슬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아마 21선을 태우면서 아마 정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예선테크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 이 종목이 아니라면은 아마 다른 종목이 무엇일지는 사실상 예상은 안 간다. 그래서 전 예선테크이다 말씀드리도록 예선테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같이 네. 함께 힘을 가지고 가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본딩 테이프는 또 뭐예요? POLED랑 뭔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계기판에 네.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했죠. 네, 네. 근데 이 디스플레이를 붙일 때 붙일 때 본딩 한마디로 본드요?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오. 그러니까 당연히 핵심 부품이죠. 당연히. 그러네요.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으면 네. 한 기업밖에 안 나올 겁니다, 어. 여러분들. 본딩 테이프 접착제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하고 좀 관계가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본딩 테이프 예선테크 맞아요? 아마 예선테크가 99.9%이지 않을까. 아, 진짜요? 예, 접착제 저- 만드는 기업이고요. 어. 예, 사실상 OLED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말씀하신 것과 엮어보면은 거의 한 90% 이상으로 예선테크가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딩을 하는지 몰랐는데 정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번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 VIP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사실 정부에서 네, 10개나 돼요. 그쵸, 10개 되는데 우리는 꼭 봐야 될 게 딱 몇 개 안 됩니다. 뭘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번에 정부에서 10가지 10대 규제 혁신을 정했습니다. 뭔 소리냐?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던 것들, 이 기술은 위험해 또는 이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신기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면 이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혁신을 하는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줄기세포나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 인공지능이었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데이터 3법이라는 인공지능 법이 풀리면서 이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공지능, 미래차, 그리고 모빌리티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과 미래차와 그리고 모빌리티를 합쳐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자율주행차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밀고 있고 정부의 규제를 타파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 곧 들어갈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GV80이라는 현대차가 나왔는데 그 GV80에 들어가는 게 자율주행 레벨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는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는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 건데 레벨 3부터는 차량이 알아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차량이 주체가 되는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한 정부와 그러한 지금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혁신이 나온다 한다면은 자율주행 레벨 3가 아니라 4, 5까지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중심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네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저는 이런 기술이 나오면은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건데도 또 잘 모르겠어요. 이거 ADAS 꼭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이 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는데 이제 혹시 앵커님은 운전 잘하세요? 저 운전 또 한 손으로 하죠. 운전하십니까? 베스트 드라이버. 네. 사실상 이제 운전을 할 때 네. 지금 현재 차에도 들어가는 기능인데 바로 ADAS라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맞아, 기억나요. 네, 우리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해주고 또는 악천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을 해주는 시스템이 ADAS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ADAS 시스템이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벌써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32조 규모를 달성하고 있는 게 ADAS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 규모인데 이 ADAS의 가장 주된 기능이 뭐냐 한다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긴급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시스템도 ADAS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우리가 이 자동차 이 옆에 이 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삑삑삑삑거려요. 그죠? 졸음 운전을 하거나 네. 아니면 정말 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탈하지 않게끔 선을 잡아주는 기능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시겠죠?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ASCC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엑셀을 밟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밟고 있는 속도로 가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맞춰주는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습관대로 차를 운전해주는 기능, 바로 이 기능들이 ADAS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앞차와의 거리와 여러 가지 모두를 컨트롤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라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 제가 오늘 공개하는 기업이고 이 32조 규모의 ADAS 시스템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라누스 전문가님, 저는 사실은 종목 맞추는 것도 궁금하긴 한데 우리 마라스 네. 전문가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아, 설명을 아주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오게 또 네.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네. 전문 용어들도 나오고 하는데 다 아시죠? 네, 그럼요. 알죠. 예. 그리고 뭐 일단은 핵심은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단 포착을 했기 네. 때문에 종목은 일단 뭐 2개가 나왔습니다. 오, 예, 2개가 나왔고 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산업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왜요? 사실 알다시피 우버라든지 네. 아니면 모비라이 같은 이런 세계적인 네. 기업들이 사실 하지 우리나라는 이쪽에서 그대로 받아서 생산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도에 좀 가까운 종목은 사실 만도인데 만도를 갖고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의 이런 뭐 긴급제동 솔루션이라든지 약간의 이런 좀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한 2종목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대성헬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주가의 탄력도가 과거에 이런 뭐 좀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는 대성헬텍이 항상 제일 주가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대성헬텍이라는 종목을 혹시나 준비해 오신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단은 장기 평선 121선에 대한 지지 구간을 조금씩 계속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장기 평선 121선 구간대를 지금 좀 지지받기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좀만 이제 뭐 재료라든지 이슈들 이런 뭐 정부 정책들이 조금 뭐 반영만 된다라면 앞전에 이렇게 또 주가가 급등했었던 구간만큼 충분히 뭐 한 차례 정도의 단기 시세를 좀 뽑아낼 수 있는 구간도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또 이 앞전에 음봉의 윗꼬리가 달린 구간이 있습니다. 1150원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단기 수익을 좀 노리시고 준비해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대성헬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힌트가 하나 더 남아 있죠.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레벨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5까지 있다고 하셨나요? 그 중에 맞습니다. 이제 그럼 3단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지금 자율주행은 열심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와 함께 민간 기업에서는 자율주행에 6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2024년도까지는 자율주행에 대한 인프라, 자율주행이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놓고 2027년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완전한 세계 최초 상용화를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정부의 지금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 레벨 3입니다. 자율주행 0부터 2까지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3부터는 자율주행이 주체가 돼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레벨 3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의 높은 기술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율주행 레벨 3 자동차 판매를 허가를 해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대차에서 GV80이라는 이번에 아시겠지만 제네시스의 이 자율주행 그리고 SUV 버전 자동차가 나와주면서 지금 역대급으로 거의 10일 만에 2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2만 대가 판매되면서 엄청난 지금 인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GV80이 레벨 3가 나오게 되고 얼마 안 있으면 레벨 4, 5까지 충분히 이번에 규제 혁신으로 인해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럼 자율주행의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막 발전되는 단계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인 ADA 시스템을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이번 자율주행 정책 수혜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예선테크 우리 우라누스 전문가님께 보내주셨고요. 마르스 전문가님께 만도입니까? 라고 보내주셨고 저 요즘 나날이 예뻐지다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진행하길 바랍니다. 라면서 마르스 전문가님께 라닉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라온피플도 보이네요. 그 다음부터는 우라누스 전문가님께 예선테크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LG전자, GMB 코리아 그리고 예선테크 가자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멋지시대요. 수고 많아요. 예선테크 보내주셨고요. 예선테크 쭈루
오고 있습니다. 늘 진정성이나 리딩 감사드려요 라고 또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실리콘웍스도 보이네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체험권 받고 싶으시다고 또 메시지 보내주셨고 LG전자 그 다음부터는 LG전자까지 쭈르르 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네요. LG전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LG전자까지 와 있는데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예선테크가 정답이어서 소문관에 많은 분들이 또 맞춰주세요. LG전자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LG전자인가 싶기도 했는데 네. 예선테크가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아마 뉴스에서 이제 LG가 캐딜락 쪽에 이제 납품한다라고 나와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LG전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LG가 아니라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뭐 POLED를 만들죠. 그래서 2020년 상반기부터 벤츠에 또 이제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캐딜락까지 납품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갖고 뭐 또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GM 이런 쪽에도 계속 납품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꾸 이제 OLED를 탑재한다라면 거기에 맞춰갖고 OLED 접착제인 예선테크 역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을 갖고 와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주가가 한 차례 정도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잠깐이나마 올라갔었는데 LG의 이제 광저우 공장이 가동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직접적인 수혜를 본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선에 대해서 밟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기업이 스펙주였다가 스펙 기업이 또 이제 예선테크를 합병 인수하면서 예선테크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전에 이제 조금 약간 차트가 이상한 종목이지만 지금 이제 주봉상 20선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는 구간에서 일단은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인 2,60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전고점 3,5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예선테크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우리가 방송 마지막에 딱 공개가 되긴 하지만 가격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그 전략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최저점에서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50도 최저점에 잡아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바른손 ENA도 잡아드리고 15%, 12%. 이번에 공개했던 이번 주 화요일 날 공개했죠. 에코프로 BM도 시간에까지 합치면 대략 10%가량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최저점에 잡아야만 누구보다 먼저 큰 상한가 급등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라 했습니까? 10대 규제 혁신 놔주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ADAS라는 자율주행에서도 32조 규모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면서 이번에 GV80 그리고 정부의 60조 투자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과 더불어서 이 시장에서 최저점에서 급등 상한가 수익 내는 방법들 또는 그 후속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그 전략이나 그 후속주들까지 모두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이 60조 규모로 자율주행 정책을 어떤 것들이 받을 수 있는가 꼭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에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내일 벌써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전략 네. 좀 챙겨주세요. 4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벌써 이제 제자리까지 되돌림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죠. 앞전에 전고점이 2270포인트까지 이제 올라왔었다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빠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제자리까지 한 2250포인트까지는 되돌림은 좀 나올 거라 판단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단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과다한 부분에서 추가 상승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추가 변동성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만약에 눌리더라도 2월 달 중순에 아마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점차 확인하면서 3월 달에 기대감으로 또다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대한 피로도를 어느 정도 좀 뱉어낸다라면 너무 고점에서 따라 사시기보다는 밑에서 좀 저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대형 가치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최근에 상승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희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반사이익 수혜주들이 대부분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 반등은 이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를 치는 구간이지 지금 신규 진입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조심해라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시장이 완전한 바닥을 형성할 것 같은데 현재 반등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그 반등이 완전한 외바닥 우상향이라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저점 지지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우상향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밀키트 아세요? 밀키트. 모르죠. 요리 안 하시니까. 네. 그 순두부찌개를 제가 오늘 끓였는데 순두부 있고 뭐 야채 썰어져 있고 소스 있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끓이면 순두부가 짱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리를 못 하니까 설명서를 봐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종목들을요, 우리 찾아오셨지만 설명서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종목이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를 해드려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 공개해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점에서 올라갈 종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반사이익 수혜주들 보면은 한 개가 뛰면 뒤따라서 상한가가 연달아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한 종목이 뛴다면 뒤따라 연달아 급등 나올 종목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조 이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ADAS 2030년까지 30조 규모 시장 유지하는 그 자율주행 대장주 오늘 공개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정책 대장주 후속주들과 대응들 모두 알아갈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서 종목 그리고 대응 모두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더해서 또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 좀 강의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쏟아 부어서 쏟아부어서. 9시에 쏟아 부어서 이 시간에 못했던 것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